일단은 이제 J리그컵 첫 번째 경기. 자, FC 도쿄 대 이제 후쿠오카. 자, 우선은 이제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도쿄가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더 많은 편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3일전 이제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쿠오카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죠. 네, 그리고 이제 3일전 그 경기에서는 도쿄가 이제 이른 시간에 후쿠오카한테 이제 2골을 실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도쿄가 좀 많이 끌려가는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오카가 전반적으로 잘 경기를 운영하면서 승리까지 장식할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J리그컵 8강 1차전이기 때문에 도쿄 홈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준결승 진출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후쿠오카와 상대로 좀 서륙하기를 좀 바라면서 어느 정도 좀 집중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양 팀의 좀 최근 근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도쿄 같은 경우 이제 3일전 경기에서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이른 시간부터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까지 다소 좀 처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비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역시 이제 기존의 스타일대로 수비를 기반으로 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팀이 좀 어느 정도 신중하게 좀 경기에 임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반면에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다시 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뭐 이제 지난 경기 뭐 이제 쇼난한테 이긴 거를 이제 필두로 직전 이제 도쿄와의 맞대결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면서 현재 지금 연승 분위기로 이제 상승세를 전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좀 다소 상반되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20년대 들어서 후쿠오카가 한 번도 도쿄한테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상성상 이제 후쿠오카가 좀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도쿄가 좀 홈이라고 해도 좀 후쿠오카 상대로는 다소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후쿠오카 프랜슨, 그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그렇죠? 왜냐면은 도쿄가 과연 후쿠오카 상대로 2번 연속 이제 홈에서 연패를 당할지는 약간 좀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 고배당으로 가져가면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요건 2.5 기준은 저득점 양상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후쿠오카 프랜슨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이제 우라와. 자 우선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포로전에서는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특히 좀 공격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왜냐면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상대로 유효스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직전 간바 오사카의 그런 공격력은 굉장히 좀 많이 처참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공격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력이 지금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에 약간 좀 우라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수비 밸런스는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공격력은 뭐 거의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 개선이 필요한 그런 우라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간바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공격 위주로 좀 어느 정도 공격을 전개해 나가면서 득점 기회를 종종 만듭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직전 사포로와의 그런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약간 우라와 전에서도 이런 약간 다소 안 좋은 그런 공격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J리그 내에서 수비로는 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직전 그 간마 오사카의 그런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생각보다 또 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마 오사카의 그런 공격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력이 지금 크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 경기를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라와한테 좀 유리한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되게 되면은 요 경기는 뭐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우라와 사이드 볼게요. 우라와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간바 오사카와 이제 우라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로 대 이제 요코마리. 자, 우선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면서 한동안 골 가공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하면서 다시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사포로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좀 공수 방면에서 좀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사포로와 요코마리의 그런 분위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사포로는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반면에 지금 요코마리는 좀 하락세인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최근 좀 분위기랑 흐름을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전반적으로 공격 템포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둘이 만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어느 정도 골 결정력만 좋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전력면에서는 요코마리가 사포로보다는 더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흐름은 이제 뭐 사포로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공격 전개나 연계 플레이도 지금 요코마리보다는 사포로가 더 유연하게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요코마리가 사포로 홈에서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만큼 유독 좀 홈 사포로한테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사포로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역시 한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있죠. 왜냐면은 지금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뭐 여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가 안 좋은 사포로 상대로 그 요코마리의 그런 득점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사포로 클랜승. 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그쵸. 그리고 이제 거의 배당이 이제 2배당 가까이 받았는데, 요 두 팀이 뭐 맞붙을 때는 솔직히 언더 보기는 많이 꺼려져요. 물론 최근 지금 요코마리의 그런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그냥 3.5라고 해도 오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포로 프랜승의 이제 3.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대 이제 가시마.
자, 우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네, 그리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최근 양팀의 분위기는 다소 상반되어 있는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만큼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쇼난 상태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최근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시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좀 공격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 전개가 그다지 좋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약간 공격력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시마가 더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가시마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뭐 현재 지금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서도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흐름이 안 좋은 나고야보다는 더 좋은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안 좋을 때도 뭐 어떻게든 뭐 똥줄승을 거두거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를 약간 좀 읽어내는 등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홈에서의 나고야는 솔직히 좀 무시할 만한 그런 팀이 절대 아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력이 안 좋은 나고야라고 해도 좀 홈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나고야의 그런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했을 때는 가시마가 뭐 최근 나고야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연 가시마가 원정에서 승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나고야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네,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 보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은 요건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고야 햄무나 무승부,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제1급 네, 경기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있는 한 경기 친선 경기, 네, 몰타 대 이제 지브롤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뭐 이제 양 팀 다 대회에서는 좀 최하위권 팀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몰타와 지브롤터를 비교했을 때는 몰타가 훨씬 더 좀 경기력이 좋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력 면에서도 이제 몰타가 훨씬 더 우세하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전력이나 어느 정도 좀 경기력을 볼 수가 있고,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몰타가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 것을 봐요. 자,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몰타 역시 경기 운영이 많이 미숙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몰타가 이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솔직히 맨날 이제 열세인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우세했을 때 경기를 좀 운영하는 법을 솔직히 잘 모르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몰타가 유리하게 이끈다고 해도 경기 운영이 좀 많이 미숙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전개 또한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다소 좀 투박한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뭐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이제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마리노 그리고 뭐 리히텐슈타인과 같이 일단 득점력이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몰타 상대로 공수 방면에서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두 팀 다
굉장히 좀 최하위권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 좀 득점하는 그런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력, 경기력 모두 몰타가 다 우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몰타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몰타 승.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몰타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자, 네,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경기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내일 또 분석 방송으로 네,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네,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